안녕하십니까? 하박사입니다. 오늘 5분 특강에서는 의미요법의 핵심 기법 중 하나인 반성 제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반성 제거는 과도한 자기 초점에서 벗어나 관심을 밖으로 돌림으로써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집착에서 밖으로 의미로. 반성 제거는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불안, 우울, 강박의 악순환, 즉 과도한 자기 초점을 끊어내는 기법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 타인, 활동, 그리고 목적과 같은 외부로 전환하도록 돕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자기 초월을 경험하고 관심 전환을 통해 의미 있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반성 제거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반성 제거는 과도한 자기 초점, 즉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집착에서 벗어나 관심을 자기 외부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왜 나는 이럴까라는 자기 연민이나 자책에서 벗어나 지금 무엇을 할까라는 행동 지향적인 질문으로 사고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기법은 특히 불안, 예를 들어 예기불안과 같은 상태나 무가치감이나 자기 비난에 시달리는 우울, 그리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사고에 갇히는 강박 증상, 또한 자기 내면에 갇혀 외부와의 단절을 겪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반성 제거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는 자기 초점의 역효과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과하게 점검하고 분석할수록 불안과 우울이 더욱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지곤 합니다. 마치 거울만 보고 있으면 자신의 단점만 더 크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왜 이래? 라는 생각에 갇히는 악순환이 강화되는 것이죠. 둘째는 바로 의미 있는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타인, 의미 있는 활동 또는 긍정적인 목적에 집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면의 집착이 완화되고 심리적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 이 질문이 전환의 시작점입니다. 이러한 반성 제거 기법을 실제 삶에 적용하기 위한 4단계 프로세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먼저 지금 내 관심이 나 자신에게 과도하게 붙어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단계는 전환 대상 선택입니다. 의도적으로 관심을 돌릴 대상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특정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활동일 수도 있으며 혹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가 있는 단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셋째 단계는 작은 행동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단 5분에서 10분 정도 당장 실행 가능한 작은 행동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 넷째 단계는 피드백입니다. 이때 감정이나 증상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행동을 유지한 자신을 칭찬하고 강화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기분이 좋아져야 행동한다가 아니라 행동하면 기분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반성 제거 기법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장애입니다. 불안에 시달리는 분들은 흔히 내가 불안한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분석합니다. 이때 반성 제거는 관심을 외부의 의미 있는 활동으로 옮기는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손 놓았던 정원 가꾸기, 요리, 산책과 같은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동물보호소 봉사활동, 지역사회 돌봄과 같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불안에 대한 과잉 점검이 줄어들고 활동 속에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우울입니다.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은 자주 나는 무가치해라는 자기평가를 반복하며 내면으로 침잠하곤 합니다. 이때 우리는 전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 친구의 이야기를 10분간 경청해주거나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거나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 메시지, 격려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은 작은 행동들 말입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 우리는 타인과 연결되고 그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금 경험하며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박 행동 및 사고의 경우입니다. 강박에 시달리는 분들은 흔히
왜 멈출 수 없지? 라는 분석에 빠지며 오히려 집착을 강화하곤 합니다. 이때는 분석보다 몰입 전환이 중요합니다. 강박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해석하거나 평가하려 하기보다 몸과 감각이 동원되는 몰입 활동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걷기, 수영, 스트레칭과 같은 운동이나 그림, 악기, 공예와 같은 예술 활동 또는 춤, 트럼펫과 같은 리듬 활동이 좋은 예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강박 신호의 중심성이 약해지고 우리의 에너지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소외감을 느끼며 내면에만 갇혀 지내는 분들에게는 관계와 공동체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결을 만드는 작은 접점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한번 참여해보거나 온라인 그룹에 질문 한 개를 올려보거나 독서, 운동, 봉사 등 관심사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접점들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며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성 제거 기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4가지 실천 팁을 드립니다. 먼저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 10분 산책, 감사 인사, 짧은 연락 등 최소 행동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목적 지향적으로 접근하세요. 나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활동, 예를 들어 자원봉사, 예술활동, 운동, 학습 등을 선택하여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 연습입니다.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환 습관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상담자의 지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나 주변의 지지자는 여러분의 행동을 강화하고 동기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오늘 특강을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 실천을 제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단 3분 안에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하나 정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짧은 안부나 격려 메시지를 보내는 것, 5분에서 10분 정도 산책하며 주변 풍경이나 소리에 집중하는 것, 혹은 정리 안내, 동행 제안과 같은 작은 도움을 실행하는 것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반성 제거는 단순히 생각을 없애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심을 의미 있는 곳으로 돌리는 습관입니다. 다음 특강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라이프라인 의미상담연구원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을 통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